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사실 이란 사태, 이제 이란과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이제 증시가 4월 19일 좀 바닥을 찍었다가 조금 단기 반등을 한 모양새입니다. 파동상 이제 한 파동이 아주 작은 파동이 좀 끝이 났고요. 지금 되돌림 반등 파동이 좀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단 좀 감기가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좋지 않은 건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바로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 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식 같은 경우 코스피 한 2% 정도 상승이 있었고요. 코스닥도 약 한 2% 정도 상승이 있었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 먼저 보시면은 일단 미국 쪽 투기적 순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S&P는 오히려 이제 거의 한 74 정도 곱하기 이제 1000계약이죠. 이제 그 정도 오히려 이제 롱 포지션이 좀 늘어났고요. 나스닥도 이제 소폭 약간 롱 포지션이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수급 살펴보면 이제 코스피 쪽은 아무래도 이제 외국인 좀 선물 매도가 조금 이제 거세지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나머지 수급 같은 경우에는 보여드리기만 하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 조금 더 외국인 매도가 좀 거세 보이고 수급이 조금 더 좋지 않다. 개인만 사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전체적인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 전주 대비해서 한 3, 4천억 정도 감소한 19조 정도 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DXI가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다가 이제 조금 하락하고 있는 모습 나타내고 있고요. 외국인 선물도 결국 삼성전자랑 같은 추이로 내려가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ECB 쪽이 사실 금리 인하 이렇게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만 좀 그래도 이제 ECB는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게 이 대출 쪽을 많이 줄여놨어요. 이제 그 부분이 이제 그나마 ECB 쪽에 이제 금리를 조금 인하할 수 있는 그런 명분이 된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물가 쪽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 이제 엔 환율이 사실 워낙 지금 약세로 155 정도 돌파가 됐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자산 매입을 계속하지는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을까라고는 계속해서 좀 생각이 됩니다. 지수 밸류션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국내 쪽 이제 일드갭이나 패드 모델이나 코스피 다 좀 평가 영역이라고 보여지고요. 긴 시계열로 봐도 마찬가지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코스피 봐도 코스닥 봐도 거의 마찬가지로 좀 고평가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랑 이제 코스피 같이 되어 있는 걸 봐도 이제 일드갭보다 특히 이제 패드 모델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인 게 보여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트레일링 퍼고요. 이제 특히 이제 트레일링 PBR로 봤을 때 조금 더 고평가 영역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실질금리 같은 경우 보시면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은 좀 2년 쪽이 좀 많이 감소한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이 살짝 좀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제 좀 그 부분이 영향이 제일 크다고 볼 수 있고, 근데 다만 실질금리는 계속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국내 쪽도 결국 실질금리가 소폭이나마 올라갈 수밖에 없다. 결국 계속 한국은행이 이제 RP 쪽에서 유동성을 많이 공급했고, 아무래도 총선 전에 이제 정책 자금 많이 공급했던 게 결국은 이제 하반기 들어서 이제 EQ 들어서 계속 감소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PIR 여전히 높다라고 보실 수 있고, 미국 쪽은 좀 너무 심각하게 높다라고 볼 수 있고요. 실질 주택 가격도 미국 상당히 높고 코어도 마찬가지로 좀 많이 빠졌지만 여기까지 전 더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실질 한국 서울 주택 가격도 여전히 너무나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SM 제조업이나 비제조업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S&P도 고점을 치고 이제 지금 내려오는 장기적으로는 좀 내려오는 모습이지 않나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주 대비해서 연준 자산들 움직인 거 살펴보면 이제 지준이 한 64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고,
TGA가 아무래도 세수가 거치면서 916억 달러 정도 증가가 됐고, RRP가 이제 약 36억 101억 달러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뭐 BTFP나 이제 재할인 창구는 크게는 움직임 변동은 없었고요. 특히 좀 재할인 창구가 조금 많이 늘은 모습이긴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준 순유동성은 한 327억 달러 정도 좀 감소하면서 총자산도 좀 그렇게 감소가 됐고요. BDI 약간 좀 올라가는 모습이고 SCFI도 좀 내려가다가 좀 하방이 좀 있는 그런 모양새를 나타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자산 쪽은 뭐 계속 이 RRP가 일단 남아있는 이상 결국 QE를 다시 하긴 좀 어렵다라고 계속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RRP가 있기 때문에 QE를 다시 하면은 어차피 기준금리를 올려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올 거예요. 왜냐면 결국 RRP를 많이 이제 유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단기 자금을 많이 땡겨와야 된다는 건데, 이제 금리가 낮으면 쉽게 땡겨올 수가 없겠죠. 그런 모습이고, 이제 예대율 같은 경우에도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SAR이라는 걸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실제로 예대율은 지금 70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예대율은 거의 100에 지금 육박한다. 2000년대랑 2008년도 때랑 뭐 거의 똑같은 상황이다 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자산 대비해서 연준 총자산 대비해서 GDP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뭐 이게 M2 대비해서 뭐 나스닥이나 뭐 윌시 5천도 여전히 고평가고요. GDP 대비해서 미국 정부 부채도 여전히 너무 많은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총자산 대비 GDP도 결국은 20 밑으로 내려가야 돼서 이제 이 내려갈 때가 여기까지는 이제 RRP가 많이 감소가 됐지만 이제 지준이랑 같이 내려갈 때 이제 이때가 이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요와 공급으로 항상 살펴볼 때 이 수요가 강할 때 물가가 쉽게 잡힐 수가 없다. 이 수요와 공급의 이 갭이 많기 때문에 수요가 잡힌들 지금 공급도 이제 같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 물가가 쉽게 잡히지 못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M1 나누기 M2가 그러니까 M2 나누기 M1이 높을수록 사실 돈이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돈이 없는데 지금 중국이 계속 좀 문제다. 사실 주 타겟이 지금 중국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이. 국채 발행 같은 경우에 이제 어제가 이제 한 680억 달러 정도 2년 국채 발행이 있었고요. 뭐 오늘 이제 5년, 7년 이렇게, 그러니까 오늘 5년, 내일 7년 이렇게 국채 발행 계획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순감이죠. 한 1,34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됐고요. 이 QN 아마 전체로 한 3,200억 달러 정도 발행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게 결국 QT분을 감안하면 한 3,200억 달러 정도 장기 국채는 좀 발행이 될 거고요. 근데 이제 EQ부터 결국 이 순유동성이 감소가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조금 플러스가 됐지만 결국 RRP가 이제 올라가긴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TGA 때문에 세수가 좀 증가된 부분 때문에 RRP가 감소가 됐는데, 그러니까 RRP 돈이 이제 세수로 들어가는 개념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TGA로. 그랬었는데 이 세수 이펙트가 이제 끝났기 때문에 이제 RRP가 증가가 되면서 지급준비금이 빠지고 그 다음에 순유동성이 좀 감소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보면은 이제 뭐 국채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올라가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고 미국채가 조금 더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요. 달러는 좀 과열을 보였다가 조금 내려가면서 이제 볼린전 조금 이제 이탈된 모습이었습니다. 아주 초강세를 보이다가 금도 마찬가지죠. 뭐 똑같은 거고요. 이제 WTI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냥 중립적인 상황이고, 삼전도 마찬가지고, 애플이랑 이제 마소,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엔비디아도 여전히 좀 이제 하방 추세 더 추세적으로는 가깝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130일 기준선으로 봤을 때 이제 아직까지 국고 3년이나 10년은 좀 중립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채 10년은 이제 숏 포지션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다음에 이제 달러 같은 경우에는 롱 포지션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선물 같은 경우에도 롱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 WTI 같은 경우에 롱이 조금 감소되고 있는 상황.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롱이 살짝 오히려 좀 증가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애플은 숏이 조금 감소되는 모습,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롱이 살짝 증가되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롱이 살짝 증가되는 그런 모습 정도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뭐 볼린저로 봤을 때, 이제 볼린저나 나머지 지표로 봤을 때 뭐 슬슬 단기적으로는 한번 좀 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긴 해요. 금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정도는. 그러니까 뺐다가 좀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국채 10년도 마찬가지로 좀 뺐다가 한번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금리를 좀 뺐다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미국채 10년도 뭐 결국 계속 상방은 갈 텐데 한번 좀 뺐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RSI라도 좀 과열이긴 해서요. 뺐다가 가지 않을까 보여주고, 뭐 달러원 같은 경우에도 한 번쯤 좀 내려가는 좀 구간이지 않을까. 잠깐 좀 내려갔다가 결국 좀 다시 올라가지 않을까. 지금 추세로는 일단 한번 좀 과열된 모습은 좀 나타나긴 했고요. 금도 마찬가지로 좀 내려가고 있는 그런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금도 아직은 하향 추세. 그 다음 이제 뭐 WTI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한번 빠지지 않을까. 여기도 볼린저가 이제 넘어갔다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보여주고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이제 좀 반등을 하고 있죠. 지금 반등을 하고 있기도 하고 이제 좀 과열이긴 했어요. 사실 매도도 그러니까 올라간 것도 사실 과열이기도 했고 매도도 사실 꽤 내려오긴 했어가지고 조금 기술적 반등 정도 이제 나타날 구간 아닌가. 이제 ATR이 조금 약간 다시 낮아지는 그런 구간이 한번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여기는 뭐 모여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제 좀 반등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 마련이 된 게 아닌가. 좀 단기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여지긴 하고요.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여기는 결국은 더 빠져야 된다고 보는데 이제 지금 모습으로 봤을 때 일단 한번 뭐 단기적으로 여기 하단 한번 닿았으니까 좀 올라갔다가 이제 좀 빠지지 않을까. 이제 그 정도 모양새입니다. 엔비디아도 뭐 마찬가지로 한번 살짝 반등 줬다가 다시 한번 빼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을까. 나머지 지표로 봐도 그렇고요. 이제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유동성 나쁘고, 그 다음에 이제 지표들 살펴보면 이제 단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 반등하고 있죠. 120분봉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다 좀 약간 상방이고, 근데 사실 아직까지 일봉 추세는 이제 사실 숏이다라고 보여지지만 또 장기 추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좀 롱 포지션에 더 가깝다라고 보여지고요. 120분봉 말고 그냥 이제 일봉 추세로 살펴보면은 나스닥은 이제 롱이 이제 많이 거의 줄었다라고 보시면 되죠. 롱 추세가 거의 사라졌고, S&P도 롱 추세가 이제 거의 사라졌다라고 보실 수 있고, 코스피 200도 롱 추세가 거의 없다. 이제 20까지밖에 없다. 이제 코스닥도 마찬가지고요. 롱 추세는 이제 사실 뭐 거의 꺼졌다라고 일봉 추세로는 보시면 될 것 같고, 현물 120 나스닥으로 봤을 때 여기까지 올라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 정도는 언제든 좀 조정 이후에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아직까지는 좀 반등을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좀 길게 봐서는 아직까지는 좀 그렇게 보여지고요. 나머지 이제 일봉으로 봐도 뭐 S&P도 뭐 나스닥도 뭐 조금 RSI도 그렇고 뭐 특별하게는 뭐 사실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차트로 봐야 더 정확할 것 같은 그런 모양새고요. 뭐 120분봉도 뭐 사실 특별하게는 뭐 없다. 그냥 반등 정도 보였다. 근데 120분봉상 뭐 사실 과열로 좀 빠졌다가 이제 조금 반등하는 모습이었다. 오늘 이제 그 정도로 보실 수 있겠죠. ATR도 좀 그렇고 코스닥 120도 마찬가지고 여기도 뭐 사실 이렇게 좀 모여서 올라가는 거 보면은 뭐 슬슬 다시 한번 좀 뺐다가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단기적으로
여기도 요만큼 이탈됐다가 결국 다시 좀 반등하는 모습 나타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1번 같은 경우도 뭐 특별하게는 뭐 없을 것 같고요. 여기도 뭐 그냥 내려가는 추세였다가 다시 조금 바운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좀 과열로 내려오다가 뭐 코스닥 150도 뭐 특별한 건 없어서 이것도 그냥 생략하고 끄도록 하죠. 이제 좀 파일이 커가지고 그래서 그냥 길게 봤을 때 여기까지 이제 큰 한 파동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내려왔던 게 그래서 구름대 부분에서 거의 막히고 지금이 이제 아마 작은 A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요게 이제 1이고 2라고 하기에는 조금 기간이 모자라긴 하거든요. 기간 자체가 기간이 내려간 기간에 비해 14일 내려간 한 4일 정도 내려갔어요. 지금 28.6이라서 시간도 뭐 38이나 이제 6일 8을 아마 메꾼다고 하면은 최소 이제 향후 한 하루에서 한 4일 정도는 한 5일 정도는 더 반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조정 같은 경우에는 사실 52.9% 정도 이 하락한 거를 되돌리긴 했습니다. 근데 아마 이제 요게 요렇게 더 가지 않을까? 이게 이제 끝났을 수도 있고 ABC 조정 끝났을 수도 있고 근데 ABC로 한번 갔다가 이제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 의 확률을 저는 조금 더 높게 보고 있긴 하고요. 후행스팬은 일단 아직까지는 호전되어 있습니다. 코스닥 150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기간 자체가 아직 워낙 반등이 짧았고 여기 많은 괴선들이 모여있던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됐습니다. 이것도 똑같이 한번 뺐다가 이 정도까지 갔다가 이렇게 빠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가능성이 그래도 높지 않을까. 뭐 코스닥은 조금 더 하락 일수가 길었습니다. 18일 빠지고 4일 지금 기준으로 한 4일 정도까지 반등을 했어요. 그래서 조정 폭도 아직까지는 크진 않고, 근데 뭐 아주 작지도 않죠. 382는 되돌렸고 거의 기간이 아직 조금 22%밖에 되돌리진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P 같은 경우도 구름대 부근에서 거의 반등을 해서 여기도 똑같이 그냥 이제 A, B, C 정도 이렇게 반등을 하고 나서 이제 좀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도 이제 기간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제 27% 정도 채웠고 조정폭은 한 45% 정도 됩니다. 뭐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번 뺐다가 이렇게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가장 가능성이 좀 크지 않을까 싶고요. 뭐 코인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하긴 해요. 여기서 좀 걸려 있어서 모양상으로는 여기를 못 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긴 한데 여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은 많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감소가 된 모습이고요. 빅스 같은 경우도 기준선 뚫리면서 하락을 했고 다시 한번 좀 반등할 때도 되지 않았나? 그러니까 증시가 사실 단기 하락하고 다시 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한번 살짝 뺐다가 이런 식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요. 뭐 니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렇게 가든 한번 조금 더 반등했다가 하락하지 않을까 싶고요. 뭐 유로 같은 경우가 많이 올라가긴 했지만 그냥 이런 모습이 아마 나타나지 않을까. 뭐 바로 떨어져도 유로 같은 경우는 일수도 그렇고 뭐 이상하진 않겠지만 사실 14일 빠지고 4일 반등이니까 조금 부족하긴 하네요. 여기도 이제 좀 이렇게 뺐다가 가지 않을까 싶긴 하고 항생도 뭐 마찬가지로 여기서 일단 200일을 넘기느냐 마느냐 일단 첫 번째 관문인 것 같습니다. 상해 종합은 계속 좀 200일 선을 그냥 왔다 갔다 타고 가고 있는 이제 그 정도의 모양새고요.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가 이제 여기 전환선은 좀 돌파가 됐고 뚫렸고 여기서 과연 잘 지지가 되냐 마느냐일 것 같습니다. 달러 원도 일단 한번 과열을 보였다가 좀 내려오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위안화는 계속해서 조금 상승하고 있는 상승 압력을 좀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WTI는 이제 여기 51선에서 조금 걸려 있고요. 여기서 이제 지지가 되느냐 마는지 조금 살펴봐야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기준선 정도에서 좀 지지가 됐습니다. 국고 10년 같은 경우 200일을 이제 돌파되느냐 마느냐 좀 테스트를 한번 할 것 같고요. 미국채 10년은 일단 전환선에서 지지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받쳐주냐 마느냐 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여기 기준선까지 왔다가 좀 저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번 뺐다가 좀 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플 같은 경우도 뭐 여긴 뭐 반등이어서 뭐 여긴 뭐 사실 추세를 뭐라 말하기도 좀 애매하긴 해요. 여기도 근데 똑같이
한번 이렇게 ABC로 반등을 한번 주고 나서 하락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긴 합니다. 한번 워낙 쭉쭉 빠지기만 해가지고 반등은 한번 줬다가 빼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도 51일 선에서 한번 저항 받고 이렇게 뺐다가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뭐 시간에서 많이 올라가고 있었죠, 오늘. 그래서 여기 기준선까지 왔는데 왔다가 한번 좀 뺐다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뭐 개별 요인으로는 일단 모양새는 대부분 한번 저는 좀 뺐다가 이렇게 A, B, C의 모습으로 이렇게 좀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기까지가 이제 한 파동으로 A고, 그 다음에 이제 조정 파동 한번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지 않을까? RSI나 MAC들 봐도 그렇고요.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됐든 간에 결국 이제 단기 하락을 했다가 올라가든 쭉쭉 올라가든 아니면 내려가든 결국은 이 기나긴 상승장도 이제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고, 여기까지가 3인 줄 알았더니만 여기까지가 그냥 큰 사고, 여기가 이제 4고 3이고 4고, 여기까지가 5파, 이제 1, 2, 3, 4, 5가 나오고 나서 ABC로 아마 좀 시원하게 결국은 하락하지 않을까. 근데 이거에 대한 건 이제 결국 또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빠질지 뭐 여기까지 빠질지는 봐야겠지만, 일단 뭐 좀 하락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기도 지금 이미 볼린저도 추세선 이탈하고 RSI도 그렇고요. 좀 조심하실 필요는 계속 있어 보인다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